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빈 산에 사람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을 고로시 나타낸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광한 기자는 미술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조선 후기 화가 채북의 얘기입니다. 채북은 1700년대 사람이니까 18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중인 출신의 직업 화가였는데 중인으로서는 드물게 시서화에 능했다고 합니다. 시와 그림에 대한 능하다는 얘기죠. 워낙 유명한 화가라 보니까 어떤 관리가 그림 그려주기를 강하게 요구하며 위협까지 하자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 애꾸가 됐다는 사건과 기타 몇 가지 일화 탓에 흔히들 긴 광이란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림에 대한 신념이 매우 강한 천재적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를 사용했는데 호생관과 칠칠이 대표적입니다. 호생관은 붓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고 칠칠은 최북인데 북자 보면 한문에 칠자가 두 개 거꾸로 붙이는 꼴이 되죠. 그래서 칠칠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그림 중에 공산무인도를 보면은 공산무인도로서는 빈 산에 무인, 사람이 없는 그림, 이런 뜻이죠. 제목 그대로 사람이 없다. 텅 빈 산 속에 뻘기로 엮은 한 정자만이 덩그러니 보인다. 주변의 자연도 특별할 게 없다. 뻘기란 말은 갈대로 보면 되겠죠. 정자가 있으면 보통 위에 갈대로가 지붕을 입힙니다. 주변의 자연도 특별한 게 없다. 그림 위쪽에 시가 적혀 있으며 이 시로부터 그림의 제목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림이 주제라는 뜻입니다. 만리 청산 문길의 한이 생년 불만백 상회천세우라 했습니다. 머나면 푸른 하늘 구름 일고 비 내리니 100년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는 주제에 천년의 근심을 품고 살고 있었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시가 멋지네요. 8글자는 방송 8대가의 한 명인 송나라 문인 소동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 앞에선 인간의 겸손을 노래한 시가 됩니다. 자연은 한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놔두면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밟기는 손길과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이치에 따라 운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의자연을 읊은 노자의 도가 사상을 연상하게 됩니다. 도가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 마음가짐이고 공자 유가는 깨달은 후에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공부를 많이 시켰죠.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존재 역사를 둘러봐도 인간의 역사는 자연에 비해 짧게 그졌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겸재정선이 그린 통천 무남도를 본 바다가 보이는데 그 앞에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 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통천 바다 앞에 문이 바위다.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글을 본 감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에 나선 선비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유모함과 두려움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도가가 아니라 유가의 모습입니다.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고 건너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행조차 나서지 않으며 여행하더라도 자연을 대사하러 어떤 감정도 품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최북은 공산무인도에서 중국 문인의 소동파의 시를 인용했지만 자연의 모습은 중국이 아닌 우리 산천을 그려한다고 주장했던 분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도 조선 사람은 마땅히 조선의 산수를 그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진경산수화의 사고를 이어받았습니다. 최북은 화가이지만 시를 좋아해서 자신의 공산무인도라는 그림에 소동파의 시도 공산무인도 있죠. 공산무인도는 빼고 뒤편에 있는 수류 화계를 읽고 나서 조선의 화가 최북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북은 자기 그림이 공산무인도라는 그림에 소동파의 시가 공산무인도를 빼버리고 뒤에 있는 수류 화계를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화가 최북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거칠고 불분명한 먹의 흔적만 보이는가? 거칠고 불분명한 먹의 흔적만 보이는가? 아니면 적막함을 초월한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